우리의 전통 한복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것도 모자라 어쩌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한복이 역수입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복 생활은 2022년 7월 20일부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는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생활 관습인 한복 생활은 마땅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할 부분이었죠.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수많은 동북공정 야욕 중에서도 우리 한복과 김치는 그들의 집요한 타겟이 되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런 부분의 강화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격인 한류로 인하여 우리 전통 문화와 예술들 역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에서는 한국문화공관이 후원하는 인도 최초의 한복 패션쇼가 개최되기도 했고, 미국 시애틀 항공박물관에서도 한복 패션쇼와 문화공연이 개최되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박물관과 섬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복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한복은 현재 한국 패션의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이웃 중국, 일본과 매우 가깝지만 한복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한국 전통의 옷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국가 차원의 또는 해외 교민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미국 뉴저지에는 한국 한복의 날이 존재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영국 가디언 또한 전통 한복에서부터 최근에 개량된 한복까지 한복의 변천사와 한복을 입을 때 하는 다양한 액세서리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복은 그 역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현대의 한복은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지는 않으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에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뉴욕 패션 위크를 비롯해 전 세계 패션계에서 지속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식 한복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시카 알바, 비너스 윌리엄스, 하인즈 워드 등 셀럽들도 착용한 바 있고, BTS, 블랙핑크 등의 유명 K-팝 스타들이 뮤직비디오에서 입기도 하였으며, 서울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에게 5대 궁궐을 무료로 입장하게 해준다면서 한복은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적, 예술적 영향력을 지닌 찬란한 문화유산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복이 영국에서 한 번 더 크게 주목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007 시리즈와 함께 수많은 필모그래피를 가진 영국의 유명 배우 제인 시모어가 아들 크리스의 한국식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맞춤 한복을 입은 것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헬로 매거진에 따르면 그녀는 서울에서 열린 아들의 호화로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멋진 맞춤 한복을 입었고, 펄럭이는 베이비 핑크 스커트와 블루 크롭 재킷이 특징인 이 맞춤 옷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맞춤 한복은 그녀를 위해 특별 제작되었으며 그런 그녀를 본 팬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은 특히나 전 세계 여성들에게는 그 특유의 화사함과 우아함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전통 한복을 보고 입고 즐기는 것을 넘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장소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에는 맞춤 한복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놀랄 일은 아니죠. 우리 해외 교민들을 위해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는 한복 매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은 바로 여기서 한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한국 교민이거나 그 2세도 아닌 29세의 호주 여성이란 것인데요. 호주 매체 SBS가 전하는 기사에 따르면 미란다 데이라는 이 한복 디자이너는 한국과 인연이 전혀 없는 서호주에서 자랐지만 지금 그녀가 만든 전통 한복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서호주 칼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의 아버지는 항해사였고 어머니는 퀼트공이어서 그녀는 재봉틀에 둘러싸여 자랐는데 17세가 될 때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멜버른으로 이주했으며 도시 생활은 그녀로 하여금 다른 문화에 대한 눈을 뜨게 했고, 한복이라고 하는 남북한 전통 의상에 반한 것은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서부터였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한복을 보는 순간 자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면서 특히나 화사한 색상에 더해 실루엣과 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아름다웠고 한복은 단순화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워졌다는 그녀는 의상 디자인학과를 전공하며 대학 졸업 작품으로 한복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어 자료가 부족해 사진만 보고 도전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래서 한국어부터 공부해야겠다 결정하고 모나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 그녀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한복을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공부하는 동안 호주 한국 대사관과 한국 문화원은 물론 한국학 학자들에게 지도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자신을 기꺼이 도와주었다면서 그렇게 계속 소개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멘토가 된 당시 멜버른의 유일한 한복 디자이너였던 40년 경력의 한복 디자이너 양순옥 씨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양순옥 디자이너는 한복 모델 피팅을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보았더니 그녀가 왔더라면서 외국인이 와서 놀랐는데 한복 고름을 완벽하게 메고 있어서 더 놀랐다면서 한복식 고름 즉 매듭은 한국인들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인데 그녀가 완벽히 하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순옥 디자이너는 은퇴를 두고 한국인 후계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자신의 소원이 호주에서 한복을 알리는 것이기에 현지인 디자이너를 잘 가르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란다 데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란다 데이는 한국 경주에서 열린 패션 이벤트에 초대되었을 때 반팔, 짧은 치마, 여성용 바지 등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한복 디자인을 선보였고 관객들을 놀라게 한 바 있었는데 그녀의 이런 시도가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호주의 따뜻한 기후에 맞게 더 현대적이고 더 편안하고 시원하게 개량한 그녀의 한복은 선명하고 독특한 색상과 단순미를 살린 선 등 한복의 전통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호주식 개량 한복을 보고 그녀의 스승인 양순옥 디자이너는 너무 감동해서 울었다면서 한국의 한복에 대한 호주 디자이너의 열정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5년부터 온라인과 멜버른에서 한복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물론 현지인 고객들을 상대로 전통 한복과 현대식 개량 한복 모두를 만들고 있고 그녀 자신은 업무와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한 행사 및 이브닝 웨어로 반드시 한복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의 사업 목표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전수하여 한복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정말 다양한 한복과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방대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언젠가 그녀가 디자인한 한복을 호주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구매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 소프트 파워의 궁극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타국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 현지인에 의해 재창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조만간 이런 일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또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매체 데일리 뉴스 이집트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지만 이제 한국은 한복 문화의 부흥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블랙핑크와 BTS를 비롯한 K-팝 그룹이 뮤직비디오에서 현대적 스타일의 한복을 입기 시작한 이후 이런 현상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K-팝 밴드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현대식 한복을 입고 등장해 전 세계를 사로잡고 감동을 선사했다면서 한복은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그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이집트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인샴스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나리만 탈라 살라마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녀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며 처음 접하게 된 한복을 보며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복 디자인을 배울 곳을 찾지 못하여 그녀도 호주의 한복 디자이너 미란다 데이처럼 18살이 되던 해에 한국어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복을 공부하기 위해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집에서 한복을 독학으로 배울 생각도 했는데 운 좋게도 1년 동안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은 적도 있었다면서 한복의 재료가 되는 원단이 부족해 가장 흡사한 원단을 찾아 헤맨 적도 있었다는데요. 그래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몇 번을 넘어지든 상관없다는 그녀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유명 한복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란다 데이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도 이집트에 맞는 개량 한복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이집트인들이 모두 한복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복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한국 한복은 귀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입어보고 싶어 한다면서 그녀는 특히 한복의 생김새가 무슬림 여성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집트에 한복 매장이 없기에 자신의 한복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집트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그녀의 또 다른 목표라고 하는데요.
호주의 한복 디자이너는 자국의 기후와 문화를 감안해 한복을 짧은 소매로 개량하고, 이집트에서는 한복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이 무슬림 여성들은 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복이 탁월하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민분들이 해외에서 한복집을 차릴 때 할 법한 수준의 고민을 호주에서, 이집트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현지인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또 어떤 점에서는 고마운 마음까지 드는 순간인데요. 옷이 너무 예뻐서 무작정 만들어 보겠다 접근하다 보니 문화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 우리 말과 문화, 역사를 먼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스스로 깨우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멋진 그녀들. 어쩌면 지금 한국 문화는 대중문화라는 한 장르를 넘어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방대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